여러분, 이 시기에 갭 투자라니,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서울에서도 그것도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서울 송파, 제가 있는 곳입니다. 예, 헬리오시티 갭 투자 비율입니다. 52.8%나 됩니다. 52.8%. 와,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죠.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1분기 헬리오시티 갭 투자 비중은요. 전체 매매 거래가 10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57건. 예, 비중이 52.2%예요. 52.2%. 예, 52.8%죠. 이게 잘못됐네. 예, 52.8%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시장의 저는 분위기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요. 전세제도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갭 투자가 일어나니까 갭 투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이제 갭 투자가 시장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 바로 전세제도 때문이다. 근데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갭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죠. 실제 말입니다. 평형별로도 보면 39제곱미터가 61% 갭 투자고요. 59제곱미터는 84%가 갭 투자고요. 84제곱미터는 45%가 갭 투자고요. 99제곱미터는 44%가 갭 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야기. 예, 이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진짜 많이 놀랐는데요. 야, 돈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결국 말입니다. 갭 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사실 말입니다. 전세 제도 없애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전세 제도를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로 넣어놓는다.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그러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할까요? 안 하지. 월세하겠죠. 월세하겠죠. 그런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가 필수예요. 저는 전세 제도를 없앤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요. 이 갭 투자라 혹은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부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먼저지 계속 말입니다. 전세제도 없앤다는 엄포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세 보증금이 2022년 기준으로 1,058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예산이 638조 8천억 원입니다. 본예산이. 그러면 올해 예산이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찍었으니까 올해 예산. 작년에는 558조였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본예산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이것을 말입니다. 전세 제도를 갑자기 없애고 에스크로 제도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는요. 대혼란이 아니라 진짜 죄송한데요. 미친 혼란이 올 겁니다.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을 주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게 생각해요. 게다가 주거사다리라는 걸 함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세제도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고유의 제도로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입니다. 쉽게 바꿔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갭 투자가 성행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갭투자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갭투자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갭투자가 거래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4월에 3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5월은 예상보다 낮습니다. 631건이에요. 예상보다 좀 낮아요. 그렇지만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움직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초급매가 나가고요. 급급매가 나가고 급매까지도 나갔습니다. 예, 이제는 현매가 나갈 차례인데 현매는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거래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대세가 되려면 적어도 말입니다. 거래량이 역대 평균치는 올라가야 됩니다. 6,040건 말입니다.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갭 투자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나 예, 지금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여러분 시장 부동산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예, 중요한 것은요. 무리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실패를 낳는다. 저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갭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소멸을 시킨다는 그런 정책 말고요. 저는 전세 소멸 정책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전세 소멸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예, 시장에 위협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갭 투자를 막고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막는 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전세가 얼마에 계약이 돼 있다 돼 있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거든요. 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정보가 정확하게 올라와 있으면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 집주인의 어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전세 사기나 혹은 갭 투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아우성이고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의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론 지금 바닥을 뭐 다지든지 아니면 더 바닥을 내려가든지 바닥에 근접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하는 게 예, 우리가 부동산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대응하는 것도 예,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